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모양새이지만 이 최대행이 막판까지 헌재 선고가 나도 즉각 임명 안 할 것이다.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게 영향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헌재는 연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신에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밀어붙이던 헌재가 태도를 바꾼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헌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헌재를 흔들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관 8인 체제가 이제 당분간 유지될 것 같고요. 또 헌재가 보통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빨라도 이달 27일입니다. 이후에 설령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에 관한 변론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 선고에만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걸 두고도 적절한가 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요 선고 연구 배경 향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그나마도 빨리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성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헌재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이 흔들어도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어떤 헌재가 결국 그것은 헌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민주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헌법재판관들을 왜 우리법 연구회 소속만 그렇게 3명, 4명씩 계속해 왔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민주당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추천자들의 몫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러면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을 추천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몫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방송에서 이미 편향된 자들이 추천됐는데 왜 편향됐냐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맞냐. 사실 그걸 인정하자. 편향돼 있기 때문에 3대 3대 3 이렇게 나눈 거 아니냐라는 차원이고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사고치고 난 다음에 편향됐다고 흔드는 거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됐다는 후보자도 내일 모레 은퇴해요. 한 달 있으면 끝나는 사람에 대고 블로그를 몇 번씩 했나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헌재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한 절반 정도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구인 체제가 됐다고 해서 이분이 다시 인볼브 되는 게 맞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히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제 책임 요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수님 보기에는 그러면 헌재는 책임질 일이 없나요? 헌재가 어제 한 행동을 보면 책임질 일이 있죠. 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어떤 국격의 최고의 권위나 품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2시간 전에 이거 미루겠다. 전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법부의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몇몇이 진보든 좌든 그런 걸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2시간 전에 바꿨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1차 변론기를 한 번 했죠.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가지고 아주 최상목 법률 대리인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조졌어요. 속된 말로 변론기일 더 필요 없다. 더 필요 없고 여야가 합의한 걸로 돼 있고 저 다음 주에 선고 내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해서 저는 그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정영식 그 재판관이 또 증거까지 내놨잖아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저 언론사에다가 보도 자료까지 낸 이 사실이 있는데 그 최상목 법률 대리인이 이거 알고 있냐 뭐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는 헌법재판소가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제 바꾼 그 이유는 뭐냐?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보통 평론가는 잘 안 할 텐데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존칭조차 붙이지 않으면서 며칠 전부터 저격을 했어요. 우원식이 뭔데 네가 마음대로 권한쟁의 청구를 하느냐. 그래서 청구인 이 자격에 대해서 갑자기 불거진 겁니다. 청구인 자격에 대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국회 의결이 필요하냐 안 하냐. 비법률가인 제가 볼 때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 물고 늘어지죠. 그다음에 여야 합의. 아니 보도자료까지 냈다는데 여야 합의가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의 과거 행적이 또 드러나고 뭐 과거에 뭐 거의 뭐 좌파였네? 맨 왼쪽에 있었네?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이제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자.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흔들리는 이 현실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87 민주항쟁의 사실 성과물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헌재를 사실 흔든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를 공개한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까? 유일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나마 뭐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법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것의 최종적인 어떤 뭔가를 정리해내는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니까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 원리나 구성 원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소수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 전체를 대변하라고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대법원과 국회가 추천을 각각 나눠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6명의 이상의 찬성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공격하면서 최근에는 뭐 회피 청원을 하는 행식을 밟아서 헌재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거는 저는 헌재의 고충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최종적으로 뭔가 진영 간 대립이나 국민 간의 분열이 심할 때 어른 역할을 하듯이 헌재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정말 이렇게 울고 징징징징 되니까 만약 임명하면 여기 불복하겠다는 하나의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알아보니까 헌재가 이렇게 재판을 연기한 사례가 지금까지 그 당일날 연기를 한 게 한 20여 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전체 국민들이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든 내려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많은 그 고심과 염려 끝에 이런 것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뭔가를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인이나 9인이나 별 관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헌재가 한번 이렇게 정치권의 갈등을 한번 수용함으로 해서 또 절차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은기 대표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어찌 보면 그 어제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선고를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많이 흔들었죠. 근데 흔들었는데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감수를 하면서 저는 연기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양비론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도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를 흔든 세력을 다 나무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선고했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저는 제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은 전 그냥 원칙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논란을 더 조기에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최상목
무슨 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계속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서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과거 행적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성향이 빨갛다. 그러면 그런 분을 법관 자리에 왜 놔뒀습니까? 바로 탄핵을 시켰어야죠. 근데 그동안 법관으로서 일을 다 하고 해왔었거든요. 물론 잘한 판결도 있고 잘못한 판결도 있고 그분도 검증 대상입니다.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면요. 1년 전에는 자기한테 무죄 준 판사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가 이제는 재판 잘하니까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논리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고 또 하나는 과거의 행적이 좀 노동운동이나 강하게 소위 말해서 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얘기들 했다고 치면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부터 정치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장관을 지금 차기 후보로 여론조사상 1등이 나오는 정당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디 출신이니까 색깔도 이상할 거야. 머리에 모든 사상이 빨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정말 돈 없는 이 사법부 내지는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원리 원칙하에서 저는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 중에 헌재가 정치 재판소가 돼버렸다 이런 이제 비판적 의견이 올라왔는데 아마 신인규 대표하고 비슷한 건데 흔들면 흔들리니까. 아니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헌법재판소는 교과서에도요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되어는 있어요. 근데 그 정치적 사법기구라는 것이 정치적인 일들을 갖다가 사법적으로 하는 곳이니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정치에 흔들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는 흔들리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선거를 연기했는데 천재연 헌재 공보관이 또 특이한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서 어찌 보면 헌재가 뭐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알 수 없는데 또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처음부터 방금 이제 그 신 변호사가 답을 이미 준 건데요. 마땅히 후보자로서 추천되었고 재판관이어야 될 분을 지금 펜딩 시켜놨다는 의중이 있는 거죠, 그대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이 많으니까 보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미리 시그널을 줬다 이미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것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저 총리 권한 대행하고 헌재가 다퉜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강제권이 있는가라고 하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계속 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인용이 됐을 때도 아직까지 미루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국민들에게 또 혼란만 가중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고요. 최상목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보면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최상목 대행이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잡아다가 도장을 찍게 하는 강제력은 없으니까 끝까지 안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 부정하는 거거든요. 헌법을 문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부득이하게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만약에 탄핵하지 않고 국헌 문란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럼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왜 받아들입니까?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탄핵 심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불복하려고 부정의 빌드업을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고 헌법재판소의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 기속한다라는 기속력을 부정해버리면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최상목 대행은 즉각 탄핵되고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댓글에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늦추냐? 국민 믿고 소신으로 나아갔어야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헌재는 빨리 결정해서 처리할 건 좀 신속히 처리해라 이런 의견. 최상목이 임명 안 할 것 같으니 일단 후퇴.
재판에서 팩트로 두들겨 패서 보여주려는 것, 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최고 사법기관이 선고했는데 행정부가 흔들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 자, 헌재가 자초한 일 아닌가.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공명경대함은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학 교수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 주체가 국회면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왜 의장이 했느냐, 뭐 이런 의견 같습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하시라, 이런 의견. 최상목이 시간 끌기 하는데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의견.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모두가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본다. 또 이런 의견까지 주셨어요.